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 교육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한국에서 그 조기 유학 붐이 불었죠. 그래서 뭐 10만 명 가까운 숫자가 너도 나도 다 미국에 가가지고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던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1억이 아빠라든가 무슨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간 엄마가 바람이 났다든가 뭐 이런 아주 나쁜 소식들이 보도되면서 그 조기 유학 붐이 아주 거의 꺼지다시피 했죠, 이제는. 지금도 한 만여 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조기 유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그 만여 명 되는 조기 유학 하는 학생들이 누구냐? 대부분 다 한국의 지도층 인사들 아이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왜 미국과 한국이 더 낫다는데 교육이 오바마 씨도 그렇게 항상 얘기하고 공부받자 그러고 근데 왜 이분들은 아이들을 미국으로 보내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은 미국에 가서 하는 게 더 좋고 어떤 아이들은 한국에서 교육을 받는 게 더 좋은가 하는 면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 미국 교육의 장단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타임 매거진 커버에 나온 것 같이 21세기에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국가의 전망과 관련이 있는 문제죠. 그래서 그 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면 그 나라는 결국 쇠퇴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면 번성하기 때문에 정치가들의 최종적인 고민은 아마 교육일 겁니다. 저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그래도 선진국 대열에 끼어들게 된 것은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교육에서는 항상 이런 분류가 벌어지죠. 미국에서는 스쿨버스를 갖고 얘기하는데 필드 트립을 갈 때 앞쪽에는 조용한 애들, 뭔가 모범생 애들이 앉고 중간에는 보통 애들, 뭐 눈치 보고 까불기도 하다가 또 선생님 무서우면 조용히 하고 뒤쪽에 앉는 애들은 loud and noisy ones. 얘는 대책이 없는 애들이죠. 그냥 좋은 모범생이 되기를 포기한 애들. 그래서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 그룹으로 갈라집니다. 물론 어느 쪽이 성공할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공부를 얘기할 때도 비슷한 경향이 있죠. 그래서 있는 애들은 이런 경향을 보이죠. 볼까요? 보면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돋보기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학교에 찾아가서 강의를 하거나 혹은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는 게 하나의 의무죠. 오바마가 킨더가든에 갔는데 책을 읽어주는 타임이 돌아왔는데 눈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인가 그러고 돋보기를 가지고 보고 있고 그 내용을 한 아이가 아주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내용인데 오바마는 한국 사람들에게 아주 그 여러 가지 자존심을 세워준 사람이죠. 오바마가 도대체 한국 교육에서 뭘 부러워했을까요? 그가 연설을 통해서 혹은 기고를 통해서 한국 교육을 본받자고 말할 때 그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 싸고 활발한 사교육. 미국은 공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 사교육은 그렇게 크질 않죠. 특히 무슨 예능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서 뭐 과외 뭐 이런 게 많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한국에는 아직도 어떻게 됐든 교사의 권위가 살아있다. 요새는 좀 바뀌었다 그래도 미국에 비하면 교사의 권위가 살아있고 학부모 간의 경쟁, 학부모들이 서로 옆집 애들을 보고 우리 애가 뒤처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오바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러웠던 거죠. 그다음에 학생들 역시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 뭐 왜 하냐는 걸 따지면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는 1등부터 꼴등까지 다 마찬가지니까. 그다음에 첨단의 학교 시설 투자, 학교에
굉장히 투자가 잘 되고 있다고 오바마는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폭넓은 기본 교양 수준을 갖춘 학생들, 그런 교육을 실시한다. 그 다음에 긴 수업 일수와 시간. 미국이 180일 정도 1년에 수업을 하는데 한국은 지금은 조금 줄었지만 그 당시에는 210일 정도를 했죠, 수업을. 그리고 시간도 뭐 한국은 굉장히 오래까지 공부를 하고 집에 가고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야자까지 하면 밤 8시, 9시 뭐 이런 데까지 공부를 한다니까 오바마는 굉장히 그게 부러웠어요. 다음에 부모가 숙제와 그런 교육의 일정 부분을 감당해 준다. 그다음에 다양한 교육 서비스. 한국은 단지 그냥 학교에서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생 지도도 해주고 무슨 단속도 해주고 여러 가지 해주는데 미국에선 그런 게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희생적인 교사. 한국 교사들은 방학 때도 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나오고 또 요새는 조금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한국 교사들은 일반적으로 미국 교사들에 비하면 훨씬 더 희생적입니다. 근데 이 같은 내용을 보고 한국 사람들은 이게 한국 교육의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 오바마가 부러워하는 한국 교육의 장점을 다 미국 사람들이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오바마는 자기 출신이 흑인 출신이고 미국에서 흑인 사회가 바로 아까 그 스쿨버스에서 봤던 맨 뒤쪽에 앉아있는 그런 그 계층을 형성하기 때문에 교육에 있어서 많이 뒤처져 있고 또 교육 때문에 좋은 대학이라든가 대학 진학률도 많이 낮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나와서도 뭐 좋은 일을 많이 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앉았던 스쿨버스 뒤에 앉았던 애들을 중간이나 앞으로 옮기자. 이게 오바마의 교육 정책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아무리 국가가 뭐 독려를 하고 또 학교에서 독려를 해도 부모들이 꼼짝도 안 합니다. 뭐 숙제 안 해가면 그만이지 뭐 그걸 다 해가? 수학? 나도 옛날에 못했어. 이런 부모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흑인 부모들 사이에 오바마는 그런 것이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부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공교육을 강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 강화에는 그만큼 돈이 또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기존 질서하고 부딪히는 면도 있죠. 그래서 점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 교육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전방위적 상식을 갖춘 교육에 약하다. 무슨 얘기냐? 미국 교육은 얕고 깊게 교육을 받습니다. 깊게. 그 대신 한 분야는 확실하게 파고 들어가죠. 예를 들면 미국 고등학교 같은 데서 한국은 뭐 음악 미술을 아주 어려서부터 꾸준히 해오기 때문에 한국 애들이 손재주가 좋아서 미술을 잘한다, 뭐 피아노를 배워서 피아노를 잘 친다, 뭐 이런 학생들이 많죠. 둘 다 잘하는 학생들도 많고. 근데 미국은 예를 들면 고등학교를 가면 나는 음악이 좋다 그러고 음악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악만 뭐 한 4년 하고 나면 그쪽은 도사가 되지만 미술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피카소 그러면 그거 어떤 사람인데 난 그 사람 작품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아는 분야만 집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방위적인 상식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카츄샤 같은 데 한국에서 군인 갔다 온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미군 저 새끼들 되게 무식해. 그런 것도 몰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이유에서 비롯된 거죠. 그 다음에 재화 사용이 비효율적이고 고비용이 수반된다. 미국에는 굉장히 교육비가 비쌉니다. 국가에서 부담을 하던 아니면 부모가 부담을 하던 미국의 대학 교육비 같은 거는 상상 초월하게 비싸다고 항상 신문에 나오고 하죠. 근데 그 고비용에 비해서 나오는 결과는 항상 그 OECD 국가 중에서 중간 혹은 좀 아래 정도가 되니까 비효율적인 거죠. 교사들이 기능적인 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전인적인 교육이 약하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행동하라는 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교실에서 떠드는 애에게 조용히 해라는 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뭐 그 부모가 부인이 여러 명이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건 틀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윤리와 도덕은 하나의 통일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런 걸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후유증을 누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카운셀러들만이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는 수업만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인적인 교육에 약한 건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미국 전체를 놓고 보면 혹은 또 타운별로도 기본적인 학력을 갖춘 하나의 스탠다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교육의 질이 많이 다른 게, 어떤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은 아주 뭐 기본적인 내용도 제대로 숙지 못하고 졸업장을 받는가 하면, 어떤 지역에서는 아주 너무 지독해가지고 졸업률이 뭐 학교는 열심히 가도 졸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스탠다드가 없다는 게 미국에서는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나가자가 발생해도 하기 쉬운 구조다. 그냥 중퇴자가 발생해도 자신의 선택으로 간주한다. 학교를 학생이 안 와도 대부분 학교에서 학생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주긴 합니다. 오늘 당신의 아들이 학교에 결석했습니다. 이러고. 그렇지만 그 이상의 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학교를 중퇴하는 것도 자기의 권리고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는 거기에다 붙여서 미국은 학점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학교를 매일 가도 학점을 못 받으면 그 과목 시험에서 통과를 못하면 박절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뭐 한두 과목 쌓이다 보면 나중에 학생도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고등학교 졸업장을 못 받는 그런 낙오자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로 돼 있죠. 그다음에 지나치게 보여주는 교육에 집중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듣고 이해하는 추상적인 이해력이 교육에 미흡하다. 무슨 얘기냐면, 교육은 항상 3단계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여주고 손으로 만져보고 들어보고, 이 단계에서 그 다음에는 그걸 분석하는 머릿속의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에는 추상적인 개념을 머릿속에서 갖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음악을 들어보고 그 음악을 어떻게 영화에서 사용됐나 하는 것을 또 응용해보고 분석해보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머릿속에서 나오는 음을 갖고 작곡을 해보는 거죠. 이런 거는 뭐 과학이나 수학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다루어야 되는 과목에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미국은 지나치게 학생들 손에 뭔가 쥐어줘라, 그다음에 눈에 뭔가 보여줘라, 이런 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 마지막 목표인 추상적인 그 이해력에는 조금 모자란 게 아닌가. 학생들이 그렇게 트레이닝이 돼 있으니까 항상 선생님들한테 뭔가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건 어떻게 되냐? 뭐 보여줄 수 없는 개념적인 걸 보여달라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증되지 않은 교육 이론들이 교실에 너무 빨리 도입된다. 그건 항상 대학과 그런 현장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이런 이론이 나왔다. 그러면 그 이론을 좀 제 생각에는 10년 정도 시범 삼아 뭘 해보고 뭐 이래야 되는데, 교육 자체가 되다 보니까 시장이나 주지사가 그거 좋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면 바로 그냥 현장으로 도입이 돼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벌어질 수 있고, 이 내용은 10번의 커리큘럼과 교육 방법의 변화가 너무 자주 일어난다. 이거는 교사들 쪽에서 본 내용인데요. 커리큘럼과 교육 방법의 변화가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하나의 통일되고 어떤 그 경험이 쌓인 내용이 아니라 새로운 걸 자꾸 배워가지고 그걸 교실에 도입해야 되니까 좀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작용이 있죠. 그다음에 학생의 잘못에 대한 처벌이 강하고 기계적이다. 그러니까 미국 학교는 굉장히 처벌이 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두 명이 주먹으로 싸웠다. 둘 다 정황. 아주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누가 일방적으로 잘못됐다. 그러면 쟤는 3일, 얘는 5일 이런 식으로 차별이 있을 수는 있죠. 그 다음에 얘는 싸움이 처음이 아니고 벌써 한 5번째다. 그러면 그런 애들에 대한 처벌은 강하죠. 더. 너무 기계적이기 때문에 한국과 같이 이렇게 사랑으로 쌓아놓는다 이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문제고요. 그다음에 9번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학력 격차가 심하다. 부자는 다니는 학교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같은 뭐 공립 사립 물론 차이가 크지만 같은 공립이라고 해도 예를 들면 뉴욕시리에 유명한 브롱스 사이언스라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브롱스 과학고등학교라고 흔히 얘기하죠.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학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특목고인데 이 학교 출신 중에 7명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모두 의학상, 물리학상, 화학상 이런 분야에서 받았죠. 특목고이기 때문에 따로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근데 이 학교에 입학을 하려면 보통 중학교 때 학원에 다니면서 특별한 과외를 받고 특별히 수업을 받아야 이 학교에 입학이 거의 가능한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 이 학교 입학시험 수준이 대학 입학시험에는 SAT보다 높거든요. 결국 따로 수업을 받지 않는 애들은 입학이 거의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육을, 사교육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대부분 부자들 아니면 교육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전에 한국 애들도 굉장히 많이 진학했던 학교인데 이런 식으로 경제력에 따른 학력 격차가 아주 심한 게 미국의 약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10번째 커리큘럼과 교육 방법 이거는 그 교사들에게 뭐 한 3년마다 한 번씩 뭐가 바뀌니까 이게 잘 적응을 못하는 교사들도 현장에서 나오게 되니까 또 그렇게 따라가지 않으면 교원평가에서 국제시켜버리니까 억지로 뭐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익숙해질만 하면 또 새로운 이론이 나와갖고 이건 이렇게 가르쳐야 돼 이래버리니까 아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선출직 정치인들이 교육을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왜 불구하고 한국의 고관대작들은 미국으로 자기 자식들을 보낼까요? 물론 뭐 누구같이 미국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쌓고 그걸 토대로 한국의 특수목적 고등학교나 아니면 뭐 대학이나 대학원에 거의 부열 입성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도 있죠. 왜 그러냐면 걔네들의 최종 살아야 할 것은 한국이니까 한국의 부모가 그렇게 돈도 많고 권력이 있는데 미국 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미국 교육의 장점은 뭐냐? 생각하는 첫 번째 장점은 학생들의 인격적인 대우에 중점을 둔다. 한국같이 선생님들이 학생을 혼낸다거나 소리를 지른다거나 강압을 한다거나 숙제를 안 해온다 그래갖고 뭐 큰일 난 것처럼 난리를 핀다던가 뭐 이런 일이 없으니까 그냥 안 해오면 너 무슨 일이 있었니? 안 해왔니? 다음 주까지 시간을 주면 해올 수 있겠니? 혹시 네가 이 내용을 잘 모르면 내가 학교에 얘기해서 너한테 개인 교습을 붙여줄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를 좋아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학생들은 학교에 가는 걸 좋아합니다. 재밌어 하고. 물론 뭐 버스 맨 뒤에 앉은 애들은 학교에 가는 것보다 동네 나가서 놀고 뭐 떠들고 지들끼리 몰려다니는 걸 더 좋아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가장 큰 장점은 미국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애들은 내가 공부는 못해도 이건 잘하고 공부는 못해도 뭐 학생들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는 좋고 내가 공부는 못하지만 언젠가는 의사가 될 거야 뭐 이런 꿈을 가질 수 있는 본격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거죠. 한 분야를 깊게 파고 들어가는데 적당하다. 아까 제가 오바마가 한국의 폭넓은 교육을 좋아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미국은 반면에 한 분야를 깊게 파고 들어가는데 적당해서 예를 들면 생물에 나는 관심이 많다. 고등학교 한 2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과정을 일찍 끝내고 방과 후에 대학에 가서 수업을 듣는 것도 가능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한 분야를 깊게 파고 들어가는 데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오지 못할 교육 투자가 가능하다.
이거는 전에 말씀드렸던 비효율성과도 관련된 얘기인데, 미국의 그 대부분의 그 교회 지역에서는 아예 타운에 사는 사람들한테, 집을 가진 사람한테 교육세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역 인근의 롱아일랜드에 있는 어떤 집의 경우에는 재산세는 연에 3,000불 정도 되는데 교육세가 10,000불이 넘어갑니다. 교육세는 오로지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걷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교육비가 가능하고, 교사도 돈을 더 주고 좋은 교사를 막 스카우트 해오고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교사들은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사들의 한 20% 정도는 박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미국 교육의 장점이죠. 이런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좋은 영향을 받으면 정말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교사들이 전문적이고 확실한 영역을 구축한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1학년 일반 다니면 평생 1학년 일반 다닙니다. 수학 선생에서 이 과목을 가리킨다. 그 과목을 평생 같은 교실에서 가리킵니다. 미국 학교는 정근이 없습니다. 교사들의. 한 학교에서 정해지면 그 학교에서 그 사람을 고용한 거기 때문에 평생 그곳에서 교사 노릇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그럼 점점 전문적인 게 되죠. 내가 이렇게 설명하면 못 알아듣는 애가 있는데, 그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걔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걸 설명해주면 걔가 알아듣더라. 이런 게 아주 경험에 의해서 쌓이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나이 들고 경력이 많은 교사를 더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낙오자를 받아줄 세컨 찬스의 구조가 형성돼 있다. 교도소 내에도 공립학교가 있다. 무슨 큰 사고를 쳐서 교도소 가도 그 안에 공립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 다니면 되고, 또 무슨 학교에서 적응을 못해갖고 퇴학을 당했다. 그래도 미국의 법적으로 18세까지는 정규학교 과정을 다니게 돼 있고 21세까지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슈퍼인텐던스 오피스나 혹은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보통 트랜스퍼 스쿨이라고 얘기하는데, 퇴학당한 학생들이 모여서 다니는 학교를 또 따로 만들어서 특별히 그 애들한테는 가이던스 카운셀러 서비스도 제공하고 무슨 정신과 의사도 와서 상담을 해가면서 하는데, 여기서도 또 실패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GED라고 검정고시를 담당하는 학교가 따로 있죠. 그런 곳까지 갈 수 있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기서 실패하면 다음 단계, 여기서 실패하면 다음 단계 하는 게 공교육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참 미국 교육의 장점이죠. 운동이나 학교와 같은 방과후 활동이 활발하고 기회가 많다. 한국에서는 이제 주로 사교육에 의해서 이게 집행이 되는데,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사들이 굉장히 전문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학에서 퍼레이드를 전공한 교사로 왔다. 그럼 그 학교는 그 밴드 팀들이 아주 대단히 우수해지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속한 학생이 100명이다. 그럼 100명은 매일 연습을 하고 4년 동안 그걸 하게 되니까 졸업할 때쯤 되면 웬만한 정말 어설픈 음악인들보다 더 나은 실력을 갖게 되는 거죠. 네? 상승 욕구를 충족시켜줄 기회가 많고 대학 이후에 대학보다 더 중요하다. 이건 뭐 대학 이후가 대학보다 중요하다는 거는 현대 사회에서 어느든지 마찬가지죠. 한국도 의전원 만들고 뭐 요새는 없어졌다고 그러나요? 잘 모르겠는데, 이건 법대 대학원을 만들고 이런 게 대학보다 대학 이후가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일찍 인생을 결정짓고, 고등학교 때 사실 옛날에는 한국에 어느 고등학교를 갔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결정이 됐죠. 그래서 그런 거를 없애고 미국 교육 시스템은 상승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언제든지 뒤늦게라도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거죠. 다음에 학교 내 규칙이 살아있고 상호 존중의 룰이 잘 적용한, 학교 규칙이 엄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인종적인 편견을 가진 말을 했다. 그럼 무조건 정학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똑똑한 학생들은 함부로 그런 거 안 하죠. 그 다음에 무슨
왕따시켰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막. 그러니까 뒤에서는 있기는 하지만 앞에서는 최소한 안 그런 척하죠. 모든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학생들 간의 관계나 이런 것이 나이스한 편입니다. 아주 미국에서 뉴욕에서 이민자가 많은 이런 도시에서 인종별로 갈라져서 싸우기가 좋은 여건인데도 학교 내에서는 그런 일이 크게 많이 일어나지 않죠. 그 다음에 13년 무상교육이 국립교육이 제공된다. 뭐 돈이 많은 사람 사립학교 비싼 학교 보내도 되지만 보통 사람들은 공립학교를 보내면 거의 돈이 들지 않습니다. 무슨 준비물이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준비물 그러면 다 교사들이 학교에서 준비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나누어 주는 거지.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떤 학생들은 아예 노트도 없이 학교에 옵니다. 와가지고 그거 로슬린 몇 장 달라고 그러고 연필 하나 달라고 그러고 이러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그러니까 교육에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다. 만약에 학생이 우수하다 그러면 그것 역시 우수한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현실성과 현장성을 중시하는 교육이 가능하다. 미국의 교육의 목표는 바로 써먹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보통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면 뭐 인턴 과정을 거치든가 아니면 무슨 하수 조수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배워야 되는 수습 과정을 거치는데, 미국은 대학을 졸업하면 그 다음날 바로 혼자 일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등학교나 중학교도 바로 현장성, 이걸 배워서 어디다 써먹을 거냐 하는 거를 가르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첫 번째, 지역별 학교별 교육자치. 이거는 한국은 교육부라는 하나의 중심된 기관이 모든 걸 컨트롤하지만 미국 교육부는 그런 능력이 없고 권한도 없습니다. 미국에서 교육의 가장 큰 권한을 가진 건 주지사들이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 그게 결국은 약한 국가의 영향력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나라가 무슨 국가의 교육 방향을 세우고 이런 거는 크게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의 목적은 진학이 아니라 고등학교의 목적은 고등학교 졸업을 시키는 거지 대학을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대학을 갈 학생이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 얌전해가지고 아무 말 안 하고 학교에서 불러주지 않나 기다리면 끝까지 안 부릅니다. 왜? 학교는 쟤는 대학 안 가래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3년간의 의무교육,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8세까지는 정규학교, 21세까지는 어떤 교육기관이든 제공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죠, 국가에. 의무교육, 돈도 들지 않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좋은 곳에 가서 또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철저한 능력별 교육이 실시된다. 보통 미국에서 유치원도 영재반이 있는 곳이 있는데 2학년 때부터는 능력별 반 편성을 해버리죠. 아예 처음부터. 그래가지고 배우는 내용도 틀려주고 그걸 가르치는 교사도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을 가르쳤던 교사는 평생 그 아이들만 가르쳤기 때문에 경험이 많죠. 이런 식으로. 또 못하는 애들 가르쳤던 교사는 못하는 애들이 못하는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도움이 되겠죠. 교육 투자의 비효율성,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효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학생 1인당 1년 교육비가 16,000불 정도 되고, 교외 지역은 뭐 28,000불, 30,000불까지 되는 데가 있는데 그 돈이 들어간 거에 비하면 나오는 결과는 조금 초라하지 않나. 그 이유는 뭐냐면 자율성이라는 게 강조되기 때문에 강제로 뭘 시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효율성에 있어서는 낮은 편입니다. 그다음에 이민자 교육과 특수교육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 특히 특수교육 학생들에 있어서는 전 세계 어디도
제공해주지 못하는 교육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저희 학교에 이중 장애가 있는 정신장애와 육체장애가 있는 학생이 있는데 그 파라 프로페셔널 그 학생을 도와주는 사람이 2명이 붙습니다. 그 학생 하나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다 또 교실에 특수교육사가 또 들어와야죠. 이러니까 그 학생 하나에 들어가는 1년 예산이 25만 달러가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회적으로 약자에 속하는 그룹을 도와줘야 한다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미국 사회의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오늘은 이런 정도로 미국 교육의 장단점을 알아봤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 자기가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나, 어떤 곳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좋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 분이나 아니면 아들, 딸에 대해서 혹은 혼자손녀에 대해서 아니면 그냥 미국 교육은 도대체 뭐가 어떻길래 왜 한국의 고관대작들은 다 그곳으로 보내나 하는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